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오늘의 선생님은 공룡 박사 박진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3대 JYP 공룡 선생님, 가수 박진영, 마지막으로 가요 황제 조용필. JYP. 네. 그 공룡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공룡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고생물학이라는 분야 안에 들어가고요. 네. 고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또 지질학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질학 전공이십니까? 원래 지질학과. 요즘 이게 우리나라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던데 지질학과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룡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긴 했는데요. 네, 아니 그 지질학과라고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사전 질문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챙겨온 네, 거예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피규어 자랑하러 가져오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구의 나이로 따졌을 때 공룡이 어떤 시기에 걸쳐서 있었나요? 공룡이라고 하는 생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한 2억 한 4천만 년 전쯤이에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됐죠? 46억 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늦게 나오네. 얘. 사실 우리가 흔히 흥미롭게 보는 그런 동물의 역사는 5억 년 정도. 5억 년부터 해가지고 고생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억 한 5천만 년 전쯤에 끝나요. 2억 5천만 년부터 해가지고 6,600만 년까지가 중생대예요. 오, 되게 기네. 네, 생각보다 깁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가 지금까지. 예. 그럼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생물상이 확 바뀌어요. 생물들이 확 바뀝니다. 그 확 바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멸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대멸종 사건. 그 당시에 생물 종의 거의 90%가 사라져요. 뭔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이 지지하고 있는 가설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증거들이 있죠. 굉장히 넓은 그런 현무암 지층들이 나와요. 아하. 하필이면은 또 화산이 분화할 때 밑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얘네가 지나간 층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석탄층을 지나갔어요. 불이 엄청 붙었겠네? 네.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됐어요. 이게 하면 그러면 대멸종 될 정도면 한 몇 년을? 한 몇 천만 년 동안 지속되긴 했었던 걸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지구의 기온이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한 45도까지 올라갔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종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멸종한 일도 많아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갑자기 그거 또 왜 없어졌대? 화산이? 석탄이 다 탔나? 일단은 대륙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졌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와, 그러면서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공룡이 뭐예요? 공룡은요. 무슨 공이에요? 이렇게 한자로 쓰면 두려울 공자, 용용자를 써요. 공룡 어떻게 쓴다고요, 한자? 두려울 공자는 제가 공룡 박사님이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른 채널이랑 좀 많이 다르죠? 괜찮습니다. 박사라고 꼭 이렇게 척척 박사일 필요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한 마리가 또 쓰러지네요, 공룡이. 이 공룡을 누가 제일 처음 썼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룡이라는 이 한자 단어는 아마 일본 쪽에서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웬만한 그런 과학 언어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이제 바꾼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노사우리아라고 불렀어요. 다이노소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다이노소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지은 건 영국 사람인데요. 그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무슨 뜻이에요? 약간 무서운 도마뱀. 무서운 도마뱀. 어떻게 써요?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도마뱀이긴 하거든요. 다이노소어. 근데 왜 한자로는 공룡 못 써요? 죄송합니다. 그럼 공룡이 뭐예요? 보통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중생대에 살았던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파충류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의고요. 파충류 아니에요? 파충류는 맞아요. 근데 중생대에 살았던 파충류가 되게 일단 다양했죠. 익룡도 살았고 수장룡이라는 애들도 살았고. 익룡이 공룡이 아니에요? 공룡이 아니에요. 용이 붙었는데? 아니에요. 왜요? 기원 자체가 달라요. 그럼 일단 그거는 뭐 차차 좀 알아가 보도록 하고.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파충류가 맞는데 집참새랑 트리케라톱스랑 집참새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네. 얘네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통 조상이 하나 있어요. 누군데요, 걔가? 그 원시 형태의 공룡이겠죠. 걔네의 후손들을 다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다 정의가. 이해가 되니? 요거 그림으로 한 번만. 여기에 포함된 애들 다 근데 왜 얘네들 둘이 묶는 거예요?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과학자들이 이걸 정의를 할 때 각 무리에 제일 먼저 명명된 동물이거나 아니면은 가장 약간 좀 진화된 그런 동물. 요 사이에는 어떤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집 참새로 가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참새로 가는 가지 중에 하나죠.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참새랑 티라노사우루스를 묶어서 그 무리는 수각류라고 불러요. 육식공룡입니다. 이거 이 원시 공룡을 그럼 어떻게 정의해요? 원시 공룡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반에 허벅지 뼈가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혓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쓰면 이게 원시 공룡이 갖고 있던 특징인데 그 이후로 지난 애들은 다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닭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룡이라면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새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새는 그럼 전부 다 공룡이에요? 새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공룡이 새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 공룡 안에 새가 있는 거예요? 네, 공룡 안에 새가 있어요. 그래서 공룡은 파충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도 파충류예요? 새도 이제 파충류예요. 조류잖아. 이제 예전에는요 린네식 분류법이라는 분류를 썼어요. 칼 폰 린네라고 해서 옛날에 그 박물학자분이 동물 표본 컬렉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 척추동물 안에 옛날에는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가 있었죠. 맞아. 기억나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을 분류하기는 되게 편리한 시스템인데 그럼 옛날에 살았던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맞았더라고요. 진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룡을 그러면 좀 이렇게 나눠봐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무슨 수각류?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얘네들 네. 이제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공룡은 어떤 놈이에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걸 가져오셨어요. 걔네들은 그 인기가 없어서 장난감으로도 팔지 않아요. 그 너무 비참하다. 초창기 아예 그냥 여러 그룹으로 나뉘는데 맨 처음에는 검룡류, 스테고사우루스가 이제 대표적인 검룡류예요. 얘는 곡룡류예요. 얘네 조상은 같아요. 등 쪽에 있는 뼈 조각을 이렇게 펼치는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뼈 조각을 추가를 해서 몸을 덮어요.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아르디말론가 그런 애들. 예, 아르마딜로 같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강룡류, 얘는 뿔공룡입니다. 조각류, 부리가 살짝 아래로 휘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공룡으로 아니고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네요. 네, 후두류, 박치기 하는 애들, 머리가 두꺼운 애들, 수각류. 손이 있나? 일단은 다리뼈가 비어 있고요. 다리뼈를 이렇게 썰면 안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쇄골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보통 척추 동물은 쇄골이 한 쌍이거든요.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쇄골이 하나로 하나예요? 합쳐졌어요. 예. 두 개였는데 합쳐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발부동 치는 먹잇감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썼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어깨뼈가 뒤틀리지 않게끔 해주는 새가 수각류 안에 들어갔거든요. 뭔가 구조적으로 똑같나 보네. 네, 일단 다리뼈가 비어 있죠. 삼계탕 드실 때 다리뼈. 맞아. 삼계탕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계탕 가슴 부위 이렇게 먹다 보면은 V자 모양 뼈가 나있어요. 그게 하나로 합쳐진 쇄골이에요. 새가 수각류에 포함되는 공룡이었군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같은 조상에서 기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런 얘를 다 큰데 새는 콩만 하잖아요. 네, 보통 작잖아요. 그래도 얘네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데 새는 깃털로 덮여 있잖아요. 나 그거 봤어. 티라노사우루스 털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깃털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무슨 이렇게 공작처럼 많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 중에 이 멜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이게 살벌하죠. 오늘날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영화랑은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 날개가 있네. 지금 영화 속의 그 이미지는 지금 쥬라기 공원이 지금 개봉 올해로 이제 31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깃털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와, 근데 이제는 좀 발견이 되고 있구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그럼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의 조상들 화석들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로 뭉쳐져요. 네. 공통된 특징들을 또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 근데 그 놈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장난감을 안 갖고 있을 뿐이죠. 네. 걔 그러면 이름을 가장 오래된 지금 건 발견된 것만. 헤레라사우루스라는 공룡이랑 에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얘네는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개처럼? 크기는 거의 개만한데 이렇게 생겼대요. 그냥 저거 볼 걸 그랬어요.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요즘은요 아마 이때부터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깃털 화석은 안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익룡한테서는 깃털 화석이 나오거든요. 익룡은 당연히 날아야 되니까 깃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룡 같은 경우는요 몸의 보온을 위해서 깃털이 진화한 애들이에요. 날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애초에 깃털 자체가 보온용으로 처음에 진화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익룡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룡은 아닌데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공룡 친척은 뭐예요? 일룡인가? 공룡이랑 익룡이 이제 같은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누군데요? 그건 아직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무리를 묶을 수 있는 특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일단은 공룡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해부학적 특징들이 익룡한테는 안 나와요. 대표적인 게 그 고관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검룡류부터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네요? 얘네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요게 원시적인 형태들에 대한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그럼 왜 안 만드셨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 돈인데 계속 발견될 때마다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공룡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공룡도 이게 인기 많은 애들 위주로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예요.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누가 지어요 이름? 이거는 이제 그 공룡을 처음 연구한 사람이 보통 지어줘요. 그러면 이걸 티라노라는 사람이 만든 발견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에서 이걸 처음 보고를 했거든요. 왜 티라노사우루스가 됐을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써서 폭군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아 티라노가 그런 뜻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하면 폭군도마뱀 왕이에요. 얘가 좀 승질머리가 좀 더러웠구나. 그걸로 이제 화석으로는 알 수는 없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발견된 육식공룡 중에서 가장 컸던 애였고요. 또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약간 홍보를 하려면은 공룡을 잘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되게 근사한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있고요. 이름 뜻 자체가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다 보니까 지금도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공룡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로 얘가 약간 그 상징처럼 돼버렸구나. 예. 아 얘는 뭐예요? 얘 많이 나오잖아. 얘는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알라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알라모? 얘는 육식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그죠. 얘는 이런 종류의 공룡들은 다 초식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초식은 어떻게 나눠요? 봤을 때 이빨 형태 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네. 더 좋은 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윗속 내용물이 윗속 있으면은. 내용을 보면 되겠다. 네. 근데 모든 공룡 화석들이 다 윗속 내용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은 다른 동물들이 와서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동물들이 와가지고 뜯어 먹으면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먼저 먹어요. 네. 우리도 곱창 많이 먹잖아. 맛있거든요. 안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니면은 똥도 화석으로 남거든요. 네. 그 똥 화석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인데 보통의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점을 주로 이제 많이 뜯어 먹었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일단 턱 힘이 되게 강해요.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 한 5톤 정도 돼요. 얘가 5톤을 물어.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리면은 코끼리 한 마리가 손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턱 힘이 강했냐 가지고 학자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똥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초식공룡의 뼈 조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초식 동물을 먹었구나. 먹긴 했는데 다른 육식공룡들과 달리 뼈채 씹어 먹었던 거예요. 턱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뼈를 진짜 새꼬시처럼 먹었네.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컸어? 그렇죠. 근데 되게 특이한데 그래서 가장 큰 공룡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거의 한 90톤에서 100톤까지 나갔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먹고 이렇게 컸대? 나뭇잎을 주로 먹었죠.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학자마다 다른데요. 변온동물이었느냐 항온동물이냐에 따라서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얘네는 다 변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 살아있는 변온성 동물이랑 많이 달라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동물들은 멀리 이동을 잘 못해요. 뭐가 있지? 도마뱀이라든지 도롱뇽이라든지 뭐 악어 이런 친구들 있죠. 옆으로 뻗어서 있는 애들. 걔네들은요 일단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숨쉬기가 어려워요. 걸으면서. 왜? 콧구멍 위에 있잖아. 콧구멍 위에 있죠.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네. 숨을 잘 쉬려면은 양쪽의 폐가 동시에 팽창했다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으면은 동시에 수축을 못 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변온 동물들은요 도망칠 때 속도는 빠른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요. 지구력이 딸리는구나.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애초에 질문이 얘는 왜 이렇게 커졌을까가 아니라 왜 우리 포유류는 이만큼 커지지 못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나 그거 질문인 거예요. 안다?
중생대 때 산소 포화도가 지금보다 더블이었죠. 아니요, 산소는 좀 낮았어요. 이산화탄소가 더블이었나? 이산화탄소는 훨씬 더 높았고요. 그죠? 네, 최대 4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가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얘네들만큼 못 크잖아. 꼭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왜 코끼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만큼 커지지 못하냐면은 새끼를 낳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왜 얘네들은 알 낳잖아. 알 낳는데요. 알이 되게 작아요. 알이 커봤자 한 뭐 이 컵만 하다든지. 얘가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직 알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는데 공룡 알이 커봤자 보통 무뿌리만 하거나 멜론만 해요. 그 알하고 새끼하고 낳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알을 낳으면요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알은 사실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알이 커지면은 안에 있는 새끼가 용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새끼가 커지고 알 껍질이 두꺼워야 돼요. 네. 얇으면은 나중에 발달 과정 중에 알이 깨지겠죠. 근데 알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새끼가 나중에 부화할 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네. 네, 근데 그 한계점이 보통 이제 무뿌리만한 알이라든지 포유류는? 포유류는 비교적 큰 새끼를 몸속에서 키워서 낳죠. 근데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나올 그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죠. 네. 그러면 그 종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거의 한 2년이가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정도만 짝짓기를 하고 보통 한 마리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지? 새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왜 포유류는 공룡만큼 못 크나? 큰 새끼를 낳는 몸 구조가 불리해서 그래요. 거기서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 그 이상으로. 공룡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어렵죠. 네, 되게 재밌을 줄 알고 지금 궤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중력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얘 다리예요, 팔이에요? 앞다리죠. 그럼 얘 팔이 없는 거네? 팔의 기능을 하는 다리는 없는 거죠. 얘도 그럼 다리네? 앞다리지만 물건을 잡거나 할 때는 썼을 거예요. 그러면 팔이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죠. 팔은 앞다리예요. 아니 어떻게 팔이 다리가 되냐고요? 앞다리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다리예요? 선조들 쭉 거슬러 내려가면은 이렇게 쥐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발로 걷는 동물이 나와요. 우리 손자가 쥐예요? 쥐는 아니고요. 쥐와 유사한 형태의 원시 포유류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만. 자, 공룡 하기 전에 쌤,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또 포유류 쪽이라서 제 전공은 아니긴 한데 사람이 이제 영장류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영장류는 뭐죠? 영장류의 해부학적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이거 엄지 아니에요? 첫 번째 발가락이 있긴 있죠. 이거랑 다른 방향으로 접히는 첫 번째 발가락을 엄지라 불러요.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혀요. 영장류랑 가까운 애들이 뭐냐면 토끼랑 쥐 쪽이에요. 설치류랑 그 다음에 토끼류예요. 미치겠네. 토끼류, 설치류가 어떻게 사촌지간이냐고요. 뭐가 있는데 얘 위에? 그러니까 약간 쥐처럼 생긴 되게 원시적인 포유류가 있었겠죠. 우리 쥐네? 쥐는 아니죠. 쥐처럼 생겼을 뿐인 거죠. 네. 공룡보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오늘 공룡쌤으로 모셨으니까 네. 강룡류, 조각류, 후두류, 수각류,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수각류잖아요. 얘. 네. 얘랑 우리가 좀 알만한 애 후두류 같은 공룡인데 어떻게 나눠요? 제가 지금 쉽게 그냥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을 하는데 해부학적 특징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나열을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요.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나눠요. 수각류랑 후두류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수각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 구멍 비어 있고 쇄골이 합쳐져 있는 거랬죠. 후두류는 그게 없어요. 다리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후두류는 무엇보다 정수리 부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 재밌게도 뒤통수 부위가 이렇게 뼈가 확장이 돼 있거든요. 이게 뼈예요? 다 뼈예요. 뼈 위에 각질 덮개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은 강룡류예요. 그래서 강룡류랑 후두류랑 묶여요. 그래서 얘네 조상 쭉 따라가면은 쥐요? 아니요. 되게 비슷한 부리를 갖고 있는 절식공룡이에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럼 네. 얘는 다르겠네? 얘는 달라요. 얘는 오히려 얘네랑 비슷해요. 얘도 그러면 다리 뼈가 비어 있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수각류 특징이고요. 얘는 무슨 류인데요? 얘는 용각류요. 발바닥이 이제 도마뱀 발바닥이라고 해서 붙여졌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잘못 발을 복원을 해서 그런 거였고요.
근데 한번 붙여진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돈 엄청 들거든. 얘랑 공유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척추뼈에 양옆에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어요. 공기주머니가 안쪽으로 침투한 구멍들이거든요. 공기주머니가 왜 있지? 호흡에 도움이 돼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공기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폐만 있죠.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숨쉬기 어려운 구조예요. 저희는 숨을 쉴 때 들이쉬면은 산소를 흡수하지만은 내쉴 때는 그때는 산소를 몸에 공급을 못하죠. 네. 폐 주위에 공기주머니가 있으면은 빨아들이면서 공기주머니 안에 신선한 공기를 또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내쉴 때 이 공기주머니에 있는 산소들이 폐를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조류를 포함한 공룡들은 들숨 날숨 때도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고산병 같은 건 없겠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두루미인데 두루미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날아서 넘어가거든요. 쉬지 않고 그냥 날아서 그냥 넘어가요. 그게 가능한 게 기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왜 우리는 기량이 없지? 특이하게도 저희는 횡격막을 가지고 숨을 쉬어요. 편하게. 횡격막은 뭐지? 갈매기살. 걔가 왜 있어요? 그게 왜 있냐면요. 중생대가 시작될 때쯤에 제가 대멸종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런 화석 연료들이 막 타면서 산소를 많이 썼어요. 저산소인 환경에서 숨을 잘 쉬게끔 발달한 게 그중 하나가 기낭이에요. 저희는 이제 횡격막을 발달을 시켜서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여기 압력 변화가 생겨요. 폐가 저절로 펴졌다가 쪼그라졌다 할 수가 있어요. 힘 들일 필요 없이. 야, 나는 이게 공룡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고 재밌고 어렵다. 좀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모형도 있지만 저희 그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공룡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도 될까요? 아, 예. 이제 오프닝 끝났거든요. 괜찮습니다. 몇 시죠?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까? 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나도.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2020년에 했습니다. 2020년에 CC? 아, 아닙니다. 제 책 편집자.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뭐 공룡 박사라 해서 공룡 얘기만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편집자분은 어떻게?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연락을 먼저 했죠. 편집 도와주면서 자주 만나게 됐죠. 애칭이 뭐예요? 애칭이요? 네. 뿐이요. 뿌니. 자, 우리 뿌니님의 남편분 우리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 제작진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룡을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스톱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스톱! 스톱. 짜잔! 얘 누구죠? 람포링쿠스라고 하는 익룡이에요. 익룡이 공룡 아니잖아. 이런 얘들은 한 조상으로 모이는데 얘네 할아버지랑 얘네 할아버지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룡을 그죠. 나누는 게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거군요. 아, 그죠. 해부학적인 걸로 나누죠. 외모로 나누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얘네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촌 동생 관계인지 팔촌인지 육촌인지. 그러면 얘 공룡 잡아 먹었어요? 얘가 막 예를 들면 티라노 와우 얘는 되게 작아요. 날개 너비가 커봤자 한 1m? 독수리도 안 되네? 작은 익룡은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정도 작고요. 아누로그나투스라고 하는 익룡이 있는데 진짜 박쥐처럼 생겼어요. 나무 위에서 숨어서 살았을 걸로 보고 있고 가장 큰 익룡은 날개 너비가 10m가 넘어가요. 걔 이름 뭐예요? 퀘찰코아틀루스예요. 땅에 내려앉았을 때 키가 티라노사우루스랑 똑같아요. 걔 어떻게 날았대? 어떤 학자들은 이 거대한 익룡들이 하늘을 안 날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 네 번째 그 손가락이 길어진 날개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날아? 미치겠네. 타조도 못 나는 판에 아니 얘가 어떻게 나냐고. 키가 기린만 해요. 기린만한 동물인데 날아오를 때는 1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 그거 본 적은 없잖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오늘날 새들은 이렇게까지 안 커져요.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오늘날의 새는 익룡보다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요. 무슨 말인 줄 모르겠네. 새가 날아오르려면은 어떻게 날아오는지 아세요? 뒷다리로 점프한 다음에 앞다리로 퍼덕이면서 날거든요. 네.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프를 더 잘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뒷다리 근육이 커져야 돼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무기가 무거워지죠. 예. 근데 얘 어떻게? 얘네는요 희한하게도 이륙을 할 때 새처럼 뒷다리로 하지 않았어요. 앞다리로 했어요. 날개로 이렇게. 새는
점프를 하기 위해서 뒷다리가 무거워지잖아요. 네.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익룡은 이륙할 때 쓰는 근육이랑 날개짓을 할 때 쓰는 근육이 똑같기 때문에 새만큼 안 무거워지는 거예요. 얘네들 복원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뼈 같은 데서 DNA 채취해가지고. DNA 채취를 해도요. 가장 최근에 살았던 익룡이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DNA가 남아있질 않아요. 온전한 DNA를 저희가 구하더라도 얘를 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리모도 없고. 얘는 언제 없어졌어요? 람포링쿠스는 한 1억 한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익룡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시기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니네. 네. 이런 거 어디서 찾아요? 누가 찾아요? 얼마 들어요? 땅 파야 되나? 땅을 아무데나 파가지고 화석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질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 발견됐잖아요. 아, 예, 그죠. 근데 그 뼈 없나 우리는? 우리나라도 뼈 화석이 조금은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자국 화석이 많은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놈들이 발견됐어요? 주로 이제 이런 조각류랑 네. 수각류랑 용각류 이렇게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은 둘리잖아요. 아, 그죠. 네. 둘리가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일 수도 있겠네.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린데. 둘리도 가설이 있군요.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일단은 두 발로 걷는 수각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봐도 둘리가 제일 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네, 두 발로 걷네. 두 발로 걷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각류 중에 코에 이렇게 뿔 같은 벼이 있는 공룡이 있어요. 네.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거든요. 케라토라는 뜻이 뿔을 의미를 해요. 둘리가 얘라고? 이 둘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리 만화 보셨나요? 그 보면 저희는 보고 자랐죠. 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을 때 둘리 엄마를 만나잖아요. 둘리 엄마가 이런데?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리가 케라토사우루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용각류가 입양을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룡이 재밌는 게 성장하면서 모습이 변해요. 원래 옛날에는 이거 몰랐어요. 옛날에는 어른 공룡이 있으면은 새끼 공룡이 있으면은 어른 공룡이 몸만 크겠지. 축소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같은 지층에 비슷한 공룡인데 하나는 뿔이 이렇게 위로 향해 있고 하나는 더 큰데 뿔이 앞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다른 종이다. 종이겠구나라고 봤는데 뿔이 위로 향했던 애들이 보니까는 뭐 되게 어린 개체들만 있고 뿔이 앞으로 향한 애들은 어른들만 나온다. 대표적인 게 트리케라톱스예요. 이거는 뼈예요? 뼈예요. 근데 뼈가 그렇게 클 수 있나? 뼈도 사실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요. 성장을 하면서. 뼈를 썰어서 골격을 보면요. 리모델링된 뼈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빨리 자라는 쪽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스펀지처럼 구멍이 되게 많고요. 공룡도 보면 크면서 그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 그러면 다리의 그 미세 구조가 바뀌거든요. 바뀌겠죠. 네, 몸의 그 무게중심 쪽으로 이렇게 더 단단한 뼈가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트리케라톱스가 성장 과정 중에 뿔이 위로 향했다가 성숙을 하면은 뿔이 앞으로 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얘네들도 사춘기가 있었을라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막 사춘기가 됐어. 그래서 막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잡아먹으라는데 뭐요? 아, 그죠. 우쌰! 까불다가 이제 이리 막- 먹히기도 하고. 원래는 얘가 도망가야 맞는 거죠. 사실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즐겨 먹었던 게 트리케라톱스예요. 위에서 많이 발견됐구나. 티라노사우루스에 물려가지고 하반신이 뜯겨 나갔다든지 뿔이 잘려 나갔다든지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서?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살았어요. 찾는 데 가보셨어요? 저는 미국은 안 갔고요. 저는 주로 연구하는 지역이 몽골이에요. 몽골 고비 사막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에 해당되는 공룡이 있어요. 타르보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타로보? 타르보사우루스. 타르보. 약간 좀 짜증났죠? 아니요. 더 잘 발음하기 위해서. 우와, 완전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의 다른 종이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찾아요? 몽골 되게 넓잖아요. 그냥 계속 길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분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지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찍고 가는 거예요. 네. 대충 이쯤에 이제 어떤 공룡이 나오겠다. 물론 가가지고 저희가 뭐 아무것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화석 찾으면 누구 거예요?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거기서 찾으면은 몽골 정부 거죠. 화석 찾았다고 해서 이게 돈을 뭐 벌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안 가보셨어요? 미국에 막 널렸다는데.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연구하고 트리케라톱스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쌤 주종목은 어디예요? 저는 여기 가북공룡. 얘요? 네. 왜요?
얘 좀 별품 없는데? 얘네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온몸에 이제 이게 지금 이 돌기들이 다 뼈로 된 아, 뼈예요? 뼈예요, 뼈. 얘는 몇 년 전이네? 한 2억 5천 년? 이게 피나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얘는 한 8천만 년 전 고비 사막에서 살았던 공룡이고요. 아, 사막에서 뭐 먹고 살았대?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는 보면 몸통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굉장히 긴 위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질긴 그런 식물을 주로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초식 동물로. 초식 공룡이에요. 예. 아, 얘가 더 좋은데, 나? 아, 그죠.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또 몽골에서 나오죠. 얘가- 근데 뿔이 없어요. 얘? 그 아시아 쪽. 걔가 뭔데, 이름이? 야마케라톱스라든지. 뿔이 없네. 되게 다른데요? 근데 같은 이제 강룡류긴 해요. 왜냐면은 강룡류가 이름은 이제 뿔각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얘네를 정의하는 특징은 이 뿔이 아니라 사실은 불이에요. 불이 뼈가 따로 있어요. 여기 불이 뼈라는 뼈가 있는데 척추동물 중에 이 뼈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짜잔. 예. 아, 얘는 저기 쥬라기 월드에 나오는 모사사우루스. 얘는 또 공룡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도마뱀의 한 종류예요. 얘네는 이제 간이 찍힌 화석도 나왔어요. 간? 네, 간. 리버? 네, 간이 등 쪽에 있어요. 얘네 조상은 땅에 살았던 도마뱀이었는데 네. 바다로 진출을 하면서 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돌고래도 그렇고 뭐 다른 해양 동물들도 그러거든요. 그럼 얘는 숨 쉬러 밖에 나와야겠네. 나와야 돼요. 끝을 빼고 이렇게 숨을 쉬었겠죠. 얘가 엄청 컸다면서요? 티라노사우루스만 해요. 좀 더 클 거예요 아마. 15m 한 18m 정도. 지금 뭐 제일 큰 뭐 대왕고래도 살아남았는데 얘가 왜 못 살아남았지? 6,6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운석이 충돌했어요, 지구와. 운석이 지구랑 충돌한 거랑 얘가 죽은 거랑 얘가 돌 맞아 죽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두 마리 근데 이제 이게 에베레스트산만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거든요. 그러면 쑥대밭 했겠는데 지구가? 그래서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숲이 타요. 근데 그 화석 증거들이 나와요. 그쯤에 그 형성된 지층들을 보면은 그 수검댕, 재, 타나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6,600만 전에 그러면 그 운석에 맞아가지고 얘네들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태계가 붕괴를 해요. 네. 숲도 타지만은 돌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로 날아가서 먼지 같은 게 하늘로 날아가서 햇빛을 가려요. 거의 한 10년 이상 가렸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들이 죽고 이제 육상 생태계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덩치 큰 공룡들 같은 경우 그때 다 죽어요. 새만 살아남아요. 새는 희한하게도 그때 부리를 갖고 있고 이빨이 없었고 주로 씨앗을 먹게끔 진화를 한 애들이에요. 벌레나 뭐 곤충 뭐. 아니요, 벌레랑 곤충을 먹던 새는 따로 있었어요. 걔는 이빨 있는 새들이었는데 걔네는 곤충이랑 이게 없어지니까 다 굶어 죽었고요. 씨앗 같은 경우는 흙 속에 오래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특화된 애들이 이빨 없는 새들이었어요. 걔네들만 살아남아요. 지금 애들의 조상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곤충을 왜 먹기 시작했대? 원래 곤충을 먹던 새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죠. 그럼 이게 얘는 해양 생태계에 살던 애잖아요. 해양에 뭐가 많으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요. 되게 중요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왜냐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거의 80%가 90%가 숲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이 그 지구의 허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에서 나오는 산소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이 가려지면은 걔네들이 다 죽겠죠. 그때 당시 살았던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부분이 죽었고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 있어요. 암모나이트.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지니까 암모나이트들이 다 절멸했죠. 얘네가 뭘 즐겨 먹었냐면은 암모나이트를 즐겨 먹었어요. 아니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자잘한 걸 먹었다. 암모나이트도요. 옛날에 살았던 것 중에는 트럭 바퀴만한 것도 있었어요. 아 제가 좀 쉽게 생각했네. 어쨌든 모사사우루스까지 네, 15m. 근데 공룡이 공룡이 안 안 나오네. 공룡이 안 나오네. 짜잔. 아, 공룡 나왔네요. 얘는 뭐죠? 스피노사우루스예요. 얘도 수강류인가 보다. 수강류 맞아요. 네. 수강류 맞고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살짝 더 커요. 15m에서 한 17m, 18m까지 자랐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얘가 티라노사우루스 잡아먹었겠다. 영화에서는 얘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 죽여요. 그랬을 것 같아. 실제로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무는 힘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는 힘이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얘가 주둥이가 나와 있으니까. 복원도가 또 바뀌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가 쇼다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네가 네 발로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려고 해도 네. 못 물잖아. 얘가 물려고 해도 못 물잖아. 근데 사실 둘은 만날 일이 없었어요. 얘는 아프리카에 살았던 공룡이고 얘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시대도 좀 달라요. 아 그러면 이게 대륙별로 좀 이렇게 많이 공룡 시대가 시작할 때쯤에는 그 우르르 있었겠지만 대륙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공룡들이 여기서 나온 얘나 저기서 나온 얘나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대륙들이 흩어지면서 각 대륙마다의 고유종들이 생겨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이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육식공룡이 안 나와요. 날이 땄다니까. 아니요, 그 얘네는 처음에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그 위에 있는 큰 대륙이랑 아래에 있는 대륙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네. 분리된 다음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반구로는 진출을 못해요. 영화나 이렇게 미디어 쪽이 미국 쪽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동물들이 대체로 다 그쪽에 있는 그렇기도 공룡들-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고생물학을 이쪽 학문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쪽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제임스라든지.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있으면 트리케라톱스며 티라노사우루스, 뭐 스테고사우루스 다 서부 개척할 때 발견한 애들이에요. 얘는 아프리카 쪽에 네. 생각보다 외모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치이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조심성이 많은 공룡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15m면 뭐해? 일어서질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주로 잡아먹었던 게 물고기이긴 한데 네. 그 물고기만 먹어서 배가 차냐는 질문을 좀 받아요. 근데 이 공룡이 발견되는 지층에서 물고기들이 화석이 보통 한 몸 길이가 2m, 3m 되는 애들이 나와요. 물고기들이 삐라루코 같은. 아유죠. 그런 유의 물고기들이 나와요. 네. 네. 여기는 한 번씩 쭉 볼게요. 아 예, 예 공룡이네요. 예, 나왔네. 아까 예, 나왔죠. 용광류. 아르겐티노사우루스일 것 같은데 이게 얘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공룡이에요. 몸 길이가 45m고요. 키가 17m고 몸무게가 최대 한 100톤까지 나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한 발 뛰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100톤이면 예를 들면 지금 다리가 4개니까 최소 한 다리당 25톤씩을 카바 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얘네들 위해 엄청나게 컸겠네. 다리가 기둥처럼 바뀌어요. 다른 공룡들 보면은 발가락들이 어떻게든 짧게라도 있는데 네.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앞발을 보시면은 그렇네. 발가락이 아예 없어요. 없네. 그냥 하나 같네. 이 손바닥 뼈가 이렇게 네. 이러고 좀 서 있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은 당시에 얘네들이 먹었던 그런 식물의 영향도 받았을 것 같고요. 식물이 크기 때문에 또 식물이 크면은 그걸 먹는 동물도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성선택에 의해서 그런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성선택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물 무리 중에 암컷이 덩치 큰 수컷을 선호한다 하면은 이제 계속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네들은 이제 점점 커지는. 커지는 쪽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얘는 너무 크니까 오히려 순둥순둥했을 수도 있겠는데. 얘 초식 동물이었으니까 조금 약간 순둥순둥했겠네. 보통 초식 동물이라고 하면은 순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래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보다 좀 더 싸나워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초식 동물 하면은 네. 생각하는 게 양이랑 소랑 이런 애들이 네. 돼지나. 네. 근데 걔네들은 가축이잖아요. 네. 저희가 키우기 편하게끔 순한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순해진 거예요. 네. 야생에 사는 초식 동물들 보잖아요. 물소나 코뿔소나 코끼리를 보면은 장난 아니지, 그렇지. 코끼리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코끼리가 아,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네요. 동물 그런 거 많이 봐요. 근데 요렇게 이런 거는 색깔을 이렇게 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그냥 그냥- 이뻐 보이게 하려고 한 거고요. 아,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얘 유치가 있고 영구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빨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는 평생 이빨이 계속 나요. 빠지고 새로 이빨이 나오고 빠지고 새로 상어처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상어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 척추동물들을 보면은 다 이빨이 계속 나요. 포유류만 이빨이 영구치가 나요. 그럼 포유류를 제외한 파충류나 파충류나 다른 모든 이빨 달린 동물들은 들은? 이빨이 계속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왜 포유류는 포유류만- 영구치만 나느냐? 네. 포유류는요 먹이를 먹는 방법이 달라요. 다른 동물들과. 잘라서 먹나? 먹이를 잘 씹어요. 맷돌 갈듯이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씹는데 공룡이라든지 뭐 악어라든지 이런 동물처럼 이빨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박물관이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빨이 가지런하게 나 있지 않아요. 이빨마다 나오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그렇다. 뒤죽박죽이에요. 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빨이 잘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근데 나오는 속도가 다 달라버리면은 맞물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먹이를 씹을 수가 없죠. 신기하다. 이게 없어졌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복원이 안 될까?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처럼 뭐 모기에
피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네. 새가 일단은 공룡이잖아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벨로키랍토르의 그런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뭐 새를 보면은 일단 이빨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빨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빨이 안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변이해서 생겨났어요. 이 유전자가 작동이 안 되게끔 꺼버리면은 이빨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 12년 전쯤에 이빨이 있는 병아리를 만들었어요. 깨어나진 않았어요. 알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빨까지만 확인하고 법상 이제 이런 유전자 변형된 동물이나 이런 걸 부화를 시키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알 속에 있는 그 배아만 확인을 하고 죽여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예요. 10년 안에는 약간 이렇게 생긴 닭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가장 발견됐으면 하는 공룡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갑옷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없네 여기 생식기가? 생식기 근데 그 구멍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공룡은 여기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똥구멍. 통배설강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생식도 하고 소변도 보고 똥도 넣어요. 오늘날 조류가 그래요. 악어도 그렇고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포유류예요. 얘네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 걸로? 저는 일단은요, 이 짝짓기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데? 굉장히 큰 생식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는 그럼 이제 뒤집어지면은 못 일어나지.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아니면 이렇게 했나?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들이라서. 아, 저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얘네들 생식기가 되게 궁금하다. 왜냐면 생식기의 모양이 사실은 얘네들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얘네들은 너무 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했다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냥 정액을 풀고? 아니요. 아예 그냥 물속에 이렇게 부력에 몸을 맡기고 네. 그래야지 올라탄다든지 암컷이 뭐 뒤집는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물속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야, 그건 진짜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박사님 기준으로 선생님 기준으로 공룡이 한 몇 프로 정도 밝혀진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데이터랑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공룡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보고된 종이 한 1000종류 정도 돼요. 네. 앞으로 이 속도면은 저희가 한 2000종까지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당시에 살았던 모든 공룡종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우리가 아는 공룡들은 다 화석화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만 살았던 공룡들이에요. 고산지대도 살았을 거고 뭐 정글에서 살았을 거고 숲에서 그렇죠. 사는 거기서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이 죽은 다음에 이 모래라든지 진흙이 와서 얘를 묻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 강가, 호수, 바다 이런 데예요. 아니 남극이나 에베레스트한 그 아예 그냥 이대로 묻혀 있을 수도 있겠네. 묻혀야 돼요. 묻힌 다음에 화석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그럼 이게 통으로 발견될 일은 없나? 시베리아나 아직은 없어요. 툰드라 찾아보셨습니까 눈으로? 저는 안 가봤죠. 지금의 툰드라 지역은 이 중생대 때부터 있었던 툰드라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중생대 때 있었던 지역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죠. 다 지층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선생님 큰 질문을 주셨네. 얘는 어떻게 했었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꼭 몸이 다 자라야지만 생식이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청소년기 때도 생식이 가능했어요. 얘는. 그래서 그때 짝짓기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받으면은 저장한 정자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일 수도 그렇네. 꼭 굳이 이 모습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거 한번 논문 써보지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화석 근거가 있어야지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네요. 거의 한 1% 밝혀졌을까? 저희 딴은 많이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시겠어요. 네. 선생님에게 공룡이란? 마지막 사랑이다. 그럼 뿌니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면 뿌니보다 공룡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대한민국 3대 JYP 중에 한 분 박진영 선생님과 이렇게 공룡에 대해서 정말 두서없이 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약간 많이 좀 당황하셨고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세요? 그래서 방광이 좀 큽니다. 그래? 네. 총 배설관이 하나인 겁니까? 저요? 네.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새가 일단은 공룡이다. 올해가 공룡 연구 200주년이에요. 네. 사실 공룡 연구 200년 역사 중에 저희가 밝혀낸 것 중에 제일 좀 중요한 사실은 공룡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만약 쌤 다음에 시즌 2로 두 번째 시간에 모신다면 공룡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쥐라기 공원 관련돼서 얘기해도 되고요. 공룡 복원 역사. 네. 별로 안 궁금한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쌤하고 좋은 공룡에 대해서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딱 하루만 중생대로 가보고 싶다.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 안전 안 해도 돼. 나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얘만큼 크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인돈의 제목 없음 TV.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